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9일 새벽 4시입니다. 방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에 한 20분 정도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솔직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이 외교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자회견의 의미를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20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최장기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또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낼 수는 없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미군이 개입한 목표는 알카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섬멸하는 것이었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을 근대 국민국가로 재건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 번도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미국이 재건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국가 재건 노력은 도와준다. 또한 우리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충분히 탈레반의 공세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캐패시티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강조했어요. 지금 탈레반 병력이 한 7만 정도밖에 안 되고 장비도 별로 없다.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어가지고 1조 달러 이상 써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정규군이 30만 명이다. 공군도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다. 지킬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만들어줄 수는 없다. 미국이 들어서가지고 자주국방 의지까지 심어줄 수는 없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자나 어린이들이 탈레반 세상이 되면 고통받을 것에 대한 걱정을 또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얼마든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지킬 수 있다. 장비도 있다. 문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철군은 사실은 너무 늦었다. 이미 전에 철군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아주 비정하게 딱 잘랐습니다. 그동안 2,000명 이상의 미군이 죽고 2만 명 이상의 미군이 다쳤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실패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는 알카에다를 축출했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거하더라도 탈레반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통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탈레반에 반대하는 부족들이 많고 해서 이 조 바이든 이야기 들으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내전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내전 상태 또는 분열된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서 아프가니스탄은 아직 부족 국가 상태니까 이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는데, 그건 사실은 또한 과장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했다. 20년 동안. 그러면은 아버지가 파병되고 그 아들을 또 파병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미군 희생은 이제는 명령할 수가 없다. 그래서 9월 11일, 그러니까 9.11 테러 딱 20주년이 되는 날까지 다 철수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보도한 CNN의 진행자 골란이라는 그 유명한 앵커가 반론을 청했는데, 이 파티마 게일란이라는 여성분인데요, 아주 준수하게 아주 교양 있게 생긴 이분은 지금 도하에서 진행 중인 탈레반과의 협상 대표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협상 대표인데, 이분한테 바이든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이 여성분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군이 온 거는 알카이다만 몰아내려고 온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이션 빌딩을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들 교육도 시키고 어린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래 놓고 갑자기 왜 태도를 표변하느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말도 맞죠. 바이든이 지금 와서 네이션 빌딩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그동안에 이 나토도 가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아주 고귀한 목표를 내세운 건 사실 아닙니까? 네이션 빌딩을 목표로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의 말이 현실성이 없느냐면 말이 맞죠. 아니, 아프간 사람들이 결정해야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군이 과연 연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곧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no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 지킬 능력이 있다. 장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 지난 20년 벌써 그 알카이다의 테러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건물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리얼타임에 보던 그게 벌써 20년 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중동에서 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루묵이 됐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본질적인 변화는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가 오지 않고 몇 개 나라는 완전히 지금 막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죠. 시리아는 내전을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하다가 그건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서투른 개입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은, 중동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9.11 테러에서 비롯된 아프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여기서 남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2011년에 있었던 아랍의 봄입니다. 튜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예멘,
이런 데서 고리주의 정권이 무너지거나 내전 상태로 들어갈 때 미국이 적극 개입해가지고 리비아를 쫓아내고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물러나고 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왜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제 아랍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리비아는 카다피 독재 다음에 완전히 내전 상태로 들어가서 이게 국가가 아닙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세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레인은 위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집트는 다시 군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해체되고 네이션 스테이트가 해체된 그런, 이런 걸 아프가니스탄은 실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목표가 네이션 빌딩이었다고 하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봄의 목표가 민주주의를 중동에 정착시킨다는 것이 목표였다면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중동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 중동에서는 왜 민주주의가 안 되느냐? 그것은 이슬람이란 종교의 영향이 가장 크죠.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가 7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출발한 종교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한 번도 기독교에서 보는 것과 같은 종교 개혁이 없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 없으니까 종교의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종교가 법치를 지배하고 하니까 이게 근대 국민국가로 클 수가 없다.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1517년의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런 종교개혁이 없어가지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형국입니다. 이란이 그렇죠. 그럼 몇 개 나라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이루어진 이슬람 국가가 있죠. 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UAE라든지 몇 나라,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는 정교 분리 비슷하게 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예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믿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5, 6억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역시 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가 됐지만은 어떻습니까? 1961년에 아프가니스탄은 대한민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발전에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은 기독교, 그리고 산업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유교적 윤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유교적 윤리, 이게 직업 윤리로서 유교 기독교의 뒷받침을 받는 근대화였다는 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국민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튼튼한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있었다 하는 이런 여러 요소가 아프간과 한국의 운명을 갈랐다. 새삼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국민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 문명 건설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걸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새삼 느끼고, 이번에 내년 3월 9일 선거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룩한 이 문명 건설의 역사가 문명 파괴 세력에 의해서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새벽에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